그래서 오늘 경기 정리를 해보면 웨일스와 미국 이 두 팀의 좀 컨셉이 좀 명확했거든요. 특히나 이 웨일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5-3-2 전형을 사용하면서 최전방에 베일과 다니엘 제임스 두 명의 선수를 배치하고 수비 라인을 깊숙하게 내렸어요. 그래서 수비 라인 깊숙하게 내리고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다가 앞선에 있는 다니엘 제임스 혹은 베일 이 두 선수에게 볼을 보내서 역습을 만든다 라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경기를 운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5명의 수비 라인과 3명의 미드필더 최전방 투톱 이렇게 5-3-2 전형을 쓰면서 중앙에서 아주 촘촘한 수비 전형을 만드는 것이 오늘 웨일스의 경기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웨일스가 원래부터 이렇게 수비적인 경기를 하다가 빠른 역습 혹은 이제 뭐 세트피스 한 방 이런 것들로 사실은 경기를 가져오는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사실 그 미국이 어떻게 웨일스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것이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국이 이 3톱을 구성할 때 왼쪽에 플리식, 오른쪽에 웨아, 중앙에 서전트를 기용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최전방에 있는 이 중앙에 있는 서전트가 공격형 미드필더, 측면 공격수에 더 가까운 자원이죠. 최전방 공격수보다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플레이를 할 때 이때 플리식이 침투하거나 아니면 웨아가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로톱을 쓴 거죠. 제로톱을 사용하면서 최전방에 있는 서전트가 많이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이때 발생하는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다 라는 것이 일단 포인트입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장면을 보시면 서전트가 내려가면서 수비를 끌고 전방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수비에 공간이 나기 시작하고 이때 플리식이 중앙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서전트의 패스를 받게 되는데 이때 웨아의 위치를 보세요. 웨아는 측면에 살짝 빠져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플리식이 볼을 물고 들어올 때 웨아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때 플리식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완벽하게 이 웨아의 스피드를 살리면서 웨아의 공간 침투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제 미국의 득점이 나온 장면이었습니다. 미국이 완벽하게 의도한 플레이였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계속해서 웨아가 측면으로 빠져 있다가 중앙으로 돌아뛰면서 뛰어들어가는 웨아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장면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의 이 특징은 웨아를 측면에 배치했다가 측면에서 웨아가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시도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그 미국의 플레이는 잘 이루어졌는데 웨일스의 플레이는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수비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역습으로 나가는데 특히나 이 앞선에 있는 베일과 다니엘 제임스 두 명의 선수에게 어쨌든 패스가 공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두 명의 선수에게 패스가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미국이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앞선에 베일과 다니엘 제임스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 웨일스가 공격을 전개할 때 여기서 미국의 압박을 풀어내서 볼을 전진시킨 이후에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압박에 막혀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웨일스가 미국의 강력한 전방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앞선에 있는 선수들에게 계속 뻥뻥 롱패스를 뿌려줬습니다. 볼을 걷어내는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베일과 다니엘 제임스에게 정확한 패스가 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가
볼을 차단해서 다시금 미국의 볼 소유권이 돌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전반전에는 웨일스가 거의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역습 찬스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웨일스가 아주 빠르게 이제 그 후반전을 시작하자마자 선택을 했어요. 최전방에 다니엘 제임스를 빼고 무어를 넣습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본머스의 공격수거든요. 이 무어가 아주 키가 크고 덩치가 아주 커요. 그래서 키도 크고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버티는 힘이나 제공권에 아주 큰 장점이 있는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후반전이 되자마자 무어를 투입한 이후에 웨일스가 어차피 미국의 전방 압박을 웨일스의 힘으로는 풀어내기 힘드니까 앞선에 제공권이 좋은 무어를 배치해 놓고 그냥 단순하게 볼을 걷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볼을 걷어냈을 때 무어가 수비수의 등을 지고 볼을 받은 이후에 버텨줄 수 있으니까 버티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선수들이 뛰어들면서 무어가 주변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역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전과 후반전에 이 웨일스의 역습 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졌고, 전반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볼을 걷어냈다면 후반전에는 단순하게 볼을 걷어내는 것이 무어의 포스트 플레이가 되면서 위협적인 공격 찬스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왔던 거죠. 웨일스가 공격을 전개할 때 후방에서 미국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압박을 강하게 받으니까 여기서 패스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웨일스의 선수들이 그렇게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전방 압박을 받을 때 풀어나오는데 매우 어색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전방으로 길게 볼을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이렇게 볼을 걷어낼 수 있는 건 무어가 있기 때문이고, 여기서 전방으로 볼을 걷어내고 무어가 수비수의 등을 쥐고 볼을 받았을 때 주변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공격 방식이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공격 방식이 너무나 잘 통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최전방에 무어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웨일스는 앞으로 걷어내는 거예요. 근데 걷어냈을 때 무어가 수비수의 등을 쥐고 볼을 받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볼을 받은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동료 선수에게 무어가 볼을 받아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도 뛰어들어가는 브래넌 존슨에게 아주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웨일스가 후반전에 교체 한 번으로, 단 한 번의 교체로 이 웨일스가 전반전 내내 단 한 번도 역습을 못하다가 후반전에는 계속해서 역습을 만들어 나가면서 미국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력이 완벽하게 달라졌죠. 그러면서 1대0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시작했고, 여기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베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을 잡을 때 미국의 수비수가 반칙을 범하면서 PK가 나왔고, 베일이 PK를 득점으로 만들면서 웨일스가 동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정말로 이 웨일스가 전반전과 후반전의 경기력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이 엄청나게 달라진 경기력에는 복잡한 전술적인 변화나 고도로 이제 계획된 그러한 전술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체 한번 다니엘 제임스에서 무어로 최전방 공격수를 바꿨다. 요 이제 변화 한 번이
엄청난 경기력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정말 후반전 막판에는 웨리스가 역전까지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꽤나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웨일스가 후반전에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뻔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이 웨일스가 전반전에는 미국이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다면 후반전에는 웨일스가 교체 한 번으로 경기력을 완벽하게 바꾸는 데 성공하면서 잘 따라가면서 동점까지 만들었던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 B조는 네 팀이 모두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가 6대2로 이란에게 대승을 거두면서 승점 3점, 그리고 웨일스와 미국이 비기면서 승점 1점을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란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에 웨일스나 미국이 어떤 한 팀이 승패가 갈려서 승점 3점을 가져갔으면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는 골득실이 불리하기 때문에 매우 따라가기 힘든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웨일스와 미국이 비겨버렸기 때문에 이란은 웨일스와 미국을 잘 상대하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16강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조도 아마 1위는 잉글랜드가 좀 유력하고 나머지 웨일스, 미국, 이란 요 세 팀이 물고 물리는 경기를 아마 남은 두 경기 동안 계속 하지 않을까. 오늘 이제 경기를 보시면 어쨌든 사실 베일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오늘 경기 베일이 턴오버도 많고 볼터치도 투박하고 오늘 경기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베일이 동점골을 만들면서 역시나 베일이 또다시 이 웨일스 축구 역사에 또 이제 한 획을 그었고, 그리고 이 웨일스 축구 역사에서 베일은 가장 위대한 레전드로 남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오늘 경기가 베일이 거의 원맨 캐리를 하듯이 베일의 존재 때문에 사실은 웨일스가 월드컵에 나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월드컵에 나와서 첫 번째 득점을 베일이 기록했다. 이 스토리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웨일스 축구 역사에서. 그래서 베일은 뭐 이제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에게는 뭐 아주 미운 선수겠지만 그래도 웨일스 국가대표팀으로서는 베일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라고 불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경기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